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 후 30분 만에 선물이 고점 대비 5.75포인트나 급락하는 대형 사고가 났었는데요. 해외 시장은 반대로 유럽은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돌리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또 미국은 오전장에 강한 상승이 있었지만 오후장에 상승분을 모두 돌려주는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 정말 꼭지를 친 것일까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개장과 함께 삼성전자 등 현물 매도가 빠르게 나오고 선물도 5분 만에 고점 대비 1%를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하락이 나왔는데요. 특히 선물은 시가 갭상승 출발해서 337.80이 고점을 만든 다음 워낙 빠르게 하락한지라 투자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9시 반까지 선물은 고점 대비 5.75포인트 하락이 나왔는데, 지난 1월 17일이 급락을 떠올리게 하는 하락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시장이 하락이 좀 의외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2,500억 밖에 매도하지 않았어요. 현물도 마찬가지로 30분 동안 500억 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30분 만에 마이너스 1% 밀어버린 등 초반에 강한 매도가 나온 것은 맞지만, 당일 선물 매도가 시작되면 보통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으로 천천히 이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장 초반의 매도는 매도 규모에 비해서 좀 무질서한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의 하락의 선물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시장 베이시스가. 근데 이거는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7포인트나 밀어낸 것이죠.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때린 것인데, 근데 선물 시장에서만 매도가 쌓인 것이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무질서한 매도가 나오니까 프로그램 차익 매도의 트리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마이너스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6포인트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보다 오늘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7포인트가 더 밀린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현물도 막 같이 던지니까 차익 매도가 안 나온 거예요. 이후에 시장은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면서 오전장이 하락분을 만회해 가는데요. 외국인들은 오전장에 매도했던 선물을 조심스럽게 걷어내면서 오전장에 7,000건 가까이 증가시켰던 선물 미결제 약정을 모두 치워버렸고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2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시키면서 오전이 급락 에너지를 소멸시켰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변동성 지수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 18포인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오늘도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도 유럽 지수 선물도 오르고 심지어 홍콩 지수 선물까지 상승을 이어가자 우리 증시 또한 변동성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7포인트 초반까지 변동성을 눌러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의 변동성 수준은 높은데요.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고가에서 크게 눌렸다라고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14포인트 초반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 시장이 변동성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지수가 초반에 빠르게 눌릴 때 콜옵션 매도 미결이 어느 정도 쌓였는데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량 환매가 되었고, 풋클래스 또한 내가격 위주로 하락이 나올 때 그 환매가 나오긴 했는데 반등이 나오면서 외가격 풋옵션이 좀 매도가 많이 쌓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안 쌓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쪽보다는 여전히 아래쪽을 더 열어준 형태로 거래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만 증시는 지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시장은 사실상 전혀 못 오른 거나 다름없죠.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방금 마감한 테슬라 그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아마 2차 전지 좀 두드려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시장은 340에서 325포인트 박스 내에 갇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급락보다는 점진적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은 죽이는, 그러니까 손절도 쉽게 못하는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2% 내외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제조업 PMI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져서 증시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지난주 목요일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이후로 유럽 증시는 나흘간 계속 올라올 때마다 얻어맞기를 반복하면서 글로벌 시장과의 괴리를 키워갔죠. 그러다가 오늘 20이 앞두고 그동안에 쌓였던 숏들이 청산되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종가 고가로 당겨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오늘의 상승으로 1월 이후로 3주간 진행된 조정을 모두 되돌리는 YTD 수익률을 플러스로 만들어놨는데요. 하지만 영국은 여전히 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모든 증시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채권 시장에서는 20일을 앞두고 유로존 채권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듯 했는데요. 미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모두 아주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더해 새벽 3시에 미국 5년 국채 입찰이 폭망으로 나오면서 채권 시장은 연중 신저가 부근으로 밀려나 버렸어요. 이제 1월이 거래될 일은 사실상 한 5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1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는 눌림을 상당량 회복하든지 아니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고가를 갔는데 채권 시장은 전혀 못 올라오고 있어요. 이는 작년 11월과 12월이 주가 상승 근거인 금리나 기대감은 채권 시장만큼은 이건 김칫국 마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월 FOMC에서 증시에 좀 찬물이 끼얹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화시장은 20일을 앞두고 전일 눌렸던 유로화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비달러 통화들이 미국 세션 개장 직전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미국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표가 워낙 잘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어요. 결국 유로화나 비달러 통화들 모두 눌림이 나오면서 개별 통화들은 윗꼬리를 크게 그러니까 확산형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더, 캐나다가 오늘 5% 금리 동결을 했어요. 하지만 루니는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요. 지금 미국 지표 워낙 잘 나왔고 금요일 미국 PCE 지표가 잘 나온다. 그러면 비달러 바스켓은 채권 시장처럼 월중 저가로 처박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브렌트 기름이 드디어 80달러를 넘겨서 마감했어요. 유럽 세션 초반은 80달러를 제대로 넘기지 못한 등 등락이 제한된 흐름이 있었지만 원유 재고가 무려 923만 배럴 감소가 나오면서 유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새벽 2시 브렌트 마감 때는 브렌트가 80.73달러까지 상승했죠. 하지만 새벽 3시 이후로 비달러 바스켓들이 낙폭을 키우고 주가 지수 선물도 크게 하락하자 기름은 다시 눌린 듯 했는데요. 그래도 현물 마감 이후에는 80달러를 회복해서 마감을 했어요. 지금 펀더멘털 상으로는 저는 브렌트 기름이 80달러 회복한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포인트 피규어를 넘어선 이상 하락에 대한 기대는 다음 달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 초강세에 따라 나스닥 선물은 또 갭상승 출발했어요.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개장과 함께 갭상승 출발한 미국 지수 선물은 러셀과 다우가 빠르게 보합권까지 눌리면서 조정을 받는 듯 했는데요. 나스닥은 그때 거의 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0시 5분부터 강력한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며 주가 지수는 상승 추세에 복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나스닥만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나 러셀은 거의 오르지 못했죠. 특히 러셀은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어요.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종목은 AMD, 엔비디아, 메타 같은 AI 관련 주식들이었죠. 특히 AMD는 폭발적인 숏스퀴즈가 들어왔는데요. 새벽 2시 55분 나스닥이 그때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상승을 마무리하면서 새벽 3시부터는 하락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제가 멤버십 대상으로 장중 브리핑을 할 때 미국 증시 흐름이 오전장과 오후장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월요일과 수요일이 그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당일 마감에 만기 결제가 되는 제로 데이트 투 익스파이어 옵션이 있지만 AM 옵션이라고 해서 오전장 마감에 만기 결제가 되는 옵션도 있어요. 이게 새벽 3시, 그러니까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최종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옵션이 만기가 된 이후에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런 거를 트레이딩에 활용할 수 있어요. 여하튼 시장 참여자들은 새벽 3시에 있었던 미국 5년 국채 입찰이 폭망하면서 미국 증시도 덤프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이 AM 옵션 때문에 오전장에 과도한 폭등이 있었고 만기가 끝나고 오전에 들어온 해지성 매수가 풀리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별 종목도 간단히 언급해보면 장마감 후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한 IBM이 시간외에서 8% 상승하면서 신고가 갱신했고요. 반면 테슬라는 매출도 순이익도 기대에 못 미치며 시간외에서 무려 6%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사실상 작년 10월이 저점권까지 내려온 것인데 FSD라든지 도조 이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제외하면 테슬라 주가는 사실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도 이상한 것이 없죠. 게다가 지금 북미 대륙에 이상 한파가 닥치면서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 테슬라는 한동안 좀 고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 이야기를 하면 오늘 2월물 변동성 선물이 의미 있는 상승을 했는데요.
개장 초만 해도 변동성 선물은 13.5포인트로 갭다운을 했어요. 근데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한 상승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까지 변동성 선물은 갭다운 하락한 부분을 모두 만회했고, 새벽 3시 이후로 주가가 급락하자 변동성은 전일이 음봉마저 모두 감싸는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지금 잔존 기간이 2달 가까이 남아있는 3월물 변동성 선물은 개장 시에는 14.6포인트까지 내려왔거든요. 14.6포인트면 잔존일 대비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죠. 아직은 변동성이 바닥에서 더 뭉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내일이 이 12 이벤트 해소로 변동성이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변동성 매수를 쌓아간 전략, 이거 매력적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0.4% 넘는 상승이 있었지만 이는 미국 증시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힌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위쪽은 여전히 닫혀있는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좀 얼마를 열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다만 급락보다는 점진적 눌림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전일 기록한 저점인 332선까지 조심스럽게 눌리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매도분을 손절 후 다시 좋은 가격에 잡았는데요. 시장이 완전히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 나스닥 매도분은 그대로 홀드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름은 원유 재고 발표 전 숏 포지션을 손절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비달러 바스켓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름 숏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브렌트 기름이 지금 세 번째로 $80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된다고 생각해서 손절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기름은 펀더멘탈 상으로는 숏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좋은 기회를 노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일인데 이번 20일을 놓고 채권 시장만큼은 정직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 같은 거 꿈도 꾸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증시나 통화시장은 완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계속 경제지표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비 자체는 그냥 논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FOMC에 가서야 시장이 뭐 실망을 하든지 아니면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든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22는 따로 방향성 베팅을 하지 않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